다음 소식, 일본 소식입니다. 네. 일단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일본이 낸 게 아니라 IOC가 네. 낸 거죠.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었는데 올림픽이 열릴 것 같다는 기사인데요. 대안이 없다는 건데 만약에 하면 7월 23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며 대안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 양아치들이 그러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되거든요. 이제는 이게 취소가 되면요. 일단 그 스폰서십에 관련된 부분 중에 광고료나 이런 것들을 못 벌게 돼요. 이게 제일 크거든. 아마 몇십억 달러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본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는 일본이 억지로라도 반쪽 대회라도 무관중이라도 해주면 이거 중계권료를 받아 챙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올림픽위원회도 확 가는 거거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해도 남을까 말까인데 이 상황에서 아예 취소가 돼서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너무 걸리는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런 거 해줬으면 싶은 거지. 그래서 근데 뭐 기사를 보다 보니까 IOC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무관중을 하더라도 올림픽을 강행할 태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년 전보다 일본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맞아요. 이제 뭐 거의 10,000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해. 10,000명을 안 넘기려고 검사자를 줄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확진율이 50%까지 올라갔어. 일반적인 확진율은 세상에. 2~3%만 돼도 무서운 건데요. 네. 도쿄는 10%를 넘다가 이제는 확진율이 50%까지 올라갔다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6~7천 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토통신이 전국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응답자 35.3%가 취소해야 된다. 44.8%가 재연기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한 8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또 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FP 통신이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6개월 앞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올림픽이 전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했고 키스 밀스 런던 올림픽 조직 부위원장이 영국 BBC 라디오에서 7, 8월로 예정된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해도 뭐 예선전을 해야지 뭘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죠? 일단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을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고노다로한테 떠넘겼습니다. 고노다로. 전 국방상. 전 국방상 고노다로가 이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일본 정계 안에서 이제 아베는 뒤에 제껴진 상태 스가하고 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대 권력이 나카이 간사장이 있고요. 니카이 간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노다로가 있습니다. 고노다로. 그리고 아소다로가 있죠. 아소다로. 네. 전 부총리였던 아소다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소다로하고 아베는 아삼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 붙어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를 찍적찍적하면서 둘이 싸워. 누가 하던 간에 뭐 캐스팅 보드는 내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가 이대로 쫓겨날 수 없어서 구원 투수로 삼은 게 고노다로입니다. 그래서 고노다로한테 뭘 맡겼냐면 원래는 혁신상을 맡겼어. 없는 직책인데. 맞아. 이번에 그 스가로 넘어오면서 원래 방위상이었는데 고노다로를 혁신상을 했죠. 왜냐면 방위상을 아베 동생이 채가는 바람에 그렇죠. 뭐 줄 게 없으니까 혁신상이라고 자리를 줬는데 이건 뭐 정식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 중간에서 그래도 한때는 내가 뭐 육상 지소미아
그 육상에서 요격 시스템 그거 하지 말자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를 홀대시하는 차원에서 스가가 손을 쓱 내민 거지. 그래갖고 뭘 맡겼냐면 이번에 백신 접종에 대한 총 책임을 스가 고노다로 당신이 하시오라고 책임자로 앉힌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은경 본부장님이 지금은 이제 청장이 전체적으로 백신 그 이번에 지휘 감독을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야. 그 권한을 고노다로한테 줘버린 거지. 그래서 고노다로가 그걸 받아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도착해 있질 않아. 아이쿠야. 왜요? 지금 오면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랑하는 게 참치 어선이에요. 참치 보관선. 이게 참치는 이제 거의 뭐 냉동 60도, 70도 이하로 땡땡 얼려갖고 돌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오잖아. 선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 실어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어창에다가 백신을 실어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콜드 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늘 설명드렸다시피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그러니까 IT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 갖고 어디로 맞으러 올 거고 언제 맞으러 올 건지를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편지 보내갖고 팩스 받아갖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이거를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군데 이상을 접종소를 놔야 돼요. 일본 전역에서 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10,000개 정도의 백신 보관용 냉동고를 보급을 한다 그랬어. 근데 현재까지 제조업체 확인을 해본 결과 만든 냉동고가 몇 대냐? 200대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아이고. 참. 그 지금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만드는데 200대 만든 거야. 만데 언제 만들 거야? 모르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그 뭐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거를 전부 꽉 쥐고 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 냉동 이와 관련 콜드 체인까지 전부 구성을 해갖고 제공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하려고 했더니 고노가 나 그럼 사실상 그 이번 코로나 극복의 최대 공신 역할을 나한테 시켜주는구나. 내가 해결하면 바로 나는 한 방에 국민 영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일단 냉동고가 없어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노다로가 단독으로 폭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 올림픽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은 고노다로의 영역이 아니에요. 고이케 그렇죠. 도쿄 지사 그 사람이 이제 올림픽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건데 고이케 건데 갑자기 이 행정개혁 담당상이 14일 날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취소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던져놓고 코로나를 받아가지고 코로나 문제도 자기가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올림픽 문제도 책임을 안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구원투수로 들어와갖고 세이브로 들어와서 불 질러버리는 그 구원투수처럼 다시 한번 불을 확 질러버린 거지. 네. 참 아까 저 어창에다가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백신에서 비린내 나. 나 그거 보고 빵 터졌네 아까. 그래서 뭐 참치선에서 맞아라 뭐 백신을 뭐 그렇지. 이제 참치 냉동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맞아야 돼. 조금씩 꺼내가지고. 참 진짜. 현실적으로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림픽까지도 조만간 포기하기로 얘기가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했는데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 더 타임스가 익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이미 올림픽이 올해도 열리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를 이제 발표하는 방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32년
도쿄 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겠다. 이게 미치는 거거든. 왜냐면 2024년하고 28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32년도에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설비들을 어떻게 그때까지 유지 보수를 할 거냐고.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사실은... 현재 한 47조? 뭐 50조 가까이 돈을 썼는데 예, 그때 가갖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유지한다고 치면 글쎄 못 써도 1년에 한 10조씩은 추가로 더 까먹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조금 그런 말이긴 한데 2032년이면 일본이 존재할 그래. 정확한 지적이네. 이 송작도가 올 3월달 되면 일본 지도 크게 변할지 모른다고 예언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도쿄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도쿄가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일본이 있을지 32년에는 12년 뒤인데. 그렇지. 그런데 일본에 무슨 변고가 있으면 확실하게 도쿄는 없어. 근데 진짜 도쿄하고 올림픽하고 이렇게 뭔가 궁합이 안 맞나 봐. 도쿄 올림픽은 그 1940년에도 그때도 한번 취소가 됐지 않았나요? 예. 그걸 기어이 이제 고집스럽게 해갖고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취소를 당하고 또 32년에 하면 야, 이 짧은 올림픽 100년 조금 넘는 역사 안에 무려 4번을 도쿄 올림픽이 유치됐다 없어졌다 하면 뭐 이런 그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지. 도쿄는 악연인 거야 올림픽하고. 도쿄 올림픽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그 32년이면. 내가 봐서는 도쿄 일본 안에는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그닥 남아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한국 올림픽이라든지. 아니 그걸 왜 우리 굳이 그거를 받아갖고 하냐고. 아니 뭐. 열심히 유치 작업하시라 그래. 우리 이제 올림픽 해갖고 우리가 어디 가서 위성 떨치고 한국 알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대한민국의 위성은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등장 이전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지금 이렇게 일본에 무리하게 선수들 보냈다가 또 저기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오면 어떡해. 거기 방사능까지 있는데. 그 더블 세트지.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번 걸 포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한 혼란 상황, 무정부 상황이 될 거고 이제 3월달에 이거를 해산을 하냐 마냐를 갖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지율이 폭망하고 일본 정치에 대한 어떤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시점이면 꼭 같이 끼어드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혐한이거든. 아니 근데 우리를 왜 싫어해? 갑자기? 아니 그냥 우리를 미워함으로 인해 갖고 지네 정치에 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삭히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루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질투심이 강하고 속이 좁잖아. 그래갖고 이게 자주 먹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혐한의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네. 포켓몬. 일본의 그 유명 애니메이션이잖아. 일본 건데 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포켓몬 고라는 게임 알아요? 뭐 휴대폰 들고 가상으로 해갖고 이게 막 던져갖고 잡고 한때 막 유행 많이 했었어. 그거 하다가 막 사람들 도로에서 쳐 죽고 막 난리 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 외국에서. 근데 최근에 중국이 포켓몬 DX라고 하는 게임을 만든 거야. DX? 또 복사한 건가? 똑같이 복사했지.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인공까지 그대로 복사를 했어. 차이가 뭐냐면 피카츄인데 코가 없어. 헐. 그리고 주인공인데 모자가 틀려. 근데 얼굴이나 캐릭터는 똑같아.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의 허가를 안 받았어. 그 캐릭터 디자인을 그렇게. 근데 똑같지 않잖아. 뭐가 피카츄야? 코가 틀린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갖고 이거를 출시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출시를 해갖고 더 문제가 뭐냐? 이거를 베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판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나라에다 이거를 올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일본제, 아니 원래 이제 그 게임 자체를 원래 만들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지분이 따로 있는 건데 이게 정식 게임인 줄 알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국 게임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불법 복제 게임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난의 대상이 된 거야. 그러면 중국을 비난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을 비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불법 포켓몬 게임이 돌고 있다라고 제목을 쓰는 거야. 아이씨. 만든 놈이 중국인 거는 빼고. 그래갖고 봐라 한국은 도둑질의 민족이다. 이제는 우리 고유 게임까지 뺏어갔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에 그 내부 내용 기사를 잘 보면 이거 중국이 이렇게 가짜 게임을 만들어갖고 유통을 시켰냐면 중국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판을 쓴다 그래갖고 그것 갖고 막 욕을 하면서 악플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플 올림픽을 하고 있구만. 그렇지. 도쿄 올림픽 대신에. 그런 상황인 거지. 에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지금 그 넷플릭스 안에 막 다 1위고 엄청나게 인기죠. BTS 관련된 그 팬들이 일본 안에만 1억이 존재한대요. 그럼 거의 다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안 돼? 거의 일본 국민 이게 조회수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사실상 BTS 노래 하루 종일 듣고 있다. 이 신드롬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막 국회의원이 자리에 나왔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즘 최대 피해자라 그러나 욕을 먹고 있는 그룹이 니쥬예요. 니쥬. 제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니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박진영이 일본에 가가지고 박진영식 그 선발 시스템을 통해 갖고 애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만드는 순수 일본 그룹이에요. 일본 그룹인데 K-팝을 하는. 그렇죠. 이게 훈련은 한국 프로듀싱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인인데 했는데 사람도 그렇고 국적도 그렇고 노래도 100% 일본 그룹인 거야. 네. 그래서 이 니쥬를 프로듀싱했을 때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니쥬가 했던 그 뮤직비디오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 아라시라고 지네들이 BTS보다 뛰어난 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아라시의 5배가 넘는 조회수를 만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 그래서 데뷔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정도, 한 달은 넘게 됐구나. 한 달을 넘은 시점에서 이제 일본 안에서 이제 뭐 오리콘 차트 같은데 막 다 1위 올라가고 막 홍백 가합전 막 출연 결정되고 막 이러면서 최고 인기 그룹으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역시 한국 사람이 한국 프로듀서가 하니까 대단하구나. 박진영이 그렇죠. 막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그러면서 니쥬가 이제 앞으로 뭐 트와이스나 이런 걸그룹 같이 앞으로 이제 세계 진출하고 막 잘 되겠네. 막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니쥬가 이 혐한의 타겟이 돼버린 거야. 왜 지들이 키워놓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처음에 이제 그 BTS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대담 프로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라시나 뭐 그 일본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문화 평론가 여성분을 한 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대담 프로를 만든 거예요. 대담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뭐 일본 문화가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뭐 한국 그룹들의 인기가 대단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이제 한국을 띄웠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론가한테 자, 그 일본 그 문화 콘텐츠 중에 한국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없는데요. 생방 중인데 겁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있는 아니, 그대로. 없으니까 지금 뭐가 일본 있어? 콘텐츠 중에 뭐가 있어? 뭐 지금, 옛날 만화?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옛날에 만화 이런 게 있었지만 옛날에는 지금 많아. 이제 일본 애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귀멸의 칼날인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엽기적인 막 그런 내용이야. 막 귀신이 막 사람 잡아먹고 막 이런 내용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처음 이게 들어봤네. 일본에서 이제 역대 그 영화 흥행 기록 1위를 깬 거야. 오.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문화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기생충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 아니 귀멸의 칼날이 훨씬 더 작품성이 좋고 흥행이 잘 되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야 한국인들 절대 귀멸의 칼날 보여주지 마. 보고 싶으면 직접 들어와서 보라 그래.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귀멸의 칼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문화평론가가 좀 얘기를 해주길 바랬던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기생충도 인기고 일본에서는 기생충도 인기고 뭐 다 인기인데 뭐 우리나라 드라마도 다 인기고 우리나라에 하니까. 들어간 거 뭐 걸그룹부터 음식까지 다 인기인데 그러면 한국에도 일본 뭐 콘텐츠 유행하는 게 있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진짜 아마 생각해 봤을 거야. 뭐가 있을까 여기서 친절하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본인이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쌓여졌어요? 지금까지 막 그 한국 문화 코드가 왜 일본에 인기 있나 그러면서 이제 반대거든. 한국에도 일본 문화 코드가 막 유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어가는데 없는데 하는 순간 싸늘해진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당황했지 진행자가. 아이고. 그냥 니주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본 거야. 근데 그 평론가가 이래버린 거야. 진짜? 생방 중에 니주요? 잘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지 궁금하다. 이거 애국 평론가지 이분. 그래갖고 방송에 있는 스태프들이 웃네요? 비웃네요? 막 이래갖고 이게 이제 방송에 타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한테는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네. 한국에는 니주 관련된 팬클럽에 가입자 수가 1000명도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 니주는 우리 그룹이 아니다. 아니 뭐 한국이 만들어낸 마치 짝퉁이다라는 식으로 쥐들이 만들어 놓고 최고 그룹 대우를 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역으로 엎어버린 거야. 뭐지 얘들은? 그러던 와중에 네. 니주가 예능 프로 하나를 나갑니다. 네. 아까 얘기한 그 말 많은 그 아라시라는 애들이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퀴즈를 맞히면 네. 뭐 우동이 됐든 덮밥이 됐든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아무튼 그 전형적인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니주 멤버들이 퀴즈를 맞추고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거 방송이 나간 이후로 니주보로 개 같은 그룹이라고 욕이 막 쓰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밥을 줬는데 그릇에 국수를 줬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 이걸 떠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정통 식사법은 밥주바를 들고 이렇게 긁어먹는 거잖아. 근데 나오는 출연자들이 다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개같이 먹는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그 식사법에 대한 걸 하면서 저거는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먹는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런 말 혐한 정서의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 근데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니주가 일본 애들인데 한국 가서 훈련하고 한국 사장 밑에 있더니 밥 먹는 게 개처럼 됐다. 그래서 개 같은 니주라고 욕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세상에. 이게 일본 프로듀서나 일본 애들이 순수하게 키워 올린 인기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을 텐데 지금 가뜩이나 뭔가 씹을 게 없는 상태에서 니주가 거기 포인트로 딱 걸려버린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린 애들한테 말도 못한 온갖 그 폭언들, 특히 얘네들이 이지메 이런 거 잘하잖아. 한번 걸려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네 그룹인데 자기 나라 백성들이고 자기네 소녀들인데 언제는 우리 보물이라고 트와이스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그룹 될 거라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자기 국민 걸그룹 하나를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다는 거죠. 거참 희한한 애들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혐한들이 이런 혐한 여론들을 조성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계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혐한하면서 넷플릭스는 왜 10편 틀면 10편 인기 있는 것 중에 4편 6편이 한국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왜 지금 끝난 지가 1년 가까이 넘은 사랑의 불시착 이거 아직도 그거 못 봐가지고 서로 안다리고 가입하고 그 지랄을 왜 하는데 지들이. 그 넷플릭스 스위트홈이 2천만이 넘게 봤대요. 그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스위트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천만 명이 더 봤어 지금. 그런 와중에 그동안 일본이 전통적으로 해외에서 유일하게 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게 이 망가였단 말이야. 만화. 근데 만화 부분 안에서도 한국이 웹툰으로 전 세계를 쓸고 다녀요. 이미 뭐 미국, 동남아 이쪽은 동아시아 이쪽은 다 휩쓸었고 이제는 이 만화 장르가 거의 성공을 못하고 있는 유럽이나 프랑스까지도 이제 다 진출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만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예 생산하는 만화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줘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가져가는. 그러니까 실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바일 그 컨텐츠를 구현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사실 2G 때부터 사실 만화 보기 시작했거든. 그때는 진짜 화면 안 넘어가고 짜증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 시절을 거치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툰과 앵글과 그림들을 그려내고 이걸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일종의 이제 스킬이 대한민국 웹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웹툰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대화면으로 보던데 그때는 그냥 널찍널찍하게 길이 상관 안 하고 똑같은 칸에다 그리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웹툰으로 이걸 승부를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 맞춰가지고 화면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서 잘리고 어디가 강조가 되고 어느 부분으로 앵글이 가야 이게 잘 보이는지를 알아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그려도 웹툰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우리나라 게 퀄리티가 훨씬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디지털로 그리잖아. 화면의 표현이나 배경이나 뭐 거기에 맞춰져 있는 텍스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 품질이란 말이야. 근데 스토리도 좋아. 그냥 웹툰으로 성공하면 바로 영화로 성공이고 드라마로 성공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마저도 지금 일본이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렇죠. 거기에 게임 시장까지. 이 넥슨이 일본에다가 회사를 차려갖고 거기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넥슨이 지금 5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와. 일본 넥슨이. 뭐 이렇게 게임 분야에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한국 물건이나 한국 음식이나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한국 상가들, 한국 음식점 상가들 이런 데는 사람이 북적북적 할 정도로 잘 되는데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한국 문화에 미쳐 있는데 혐한을 걸기 위해서 이 악플질 하는 애들은 대상을 못 찾아가지고 아주 걸리는 대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지. 진짜 어떡하냐. 결론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악플을 달고 이런 걸 조성하는 언론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갖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길 바래. 하지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이 계속 먹히지 않아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젊은 층들은 혐한? 정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만화나 노래나 음식이 국적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치. 내가 즐기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혐한마저도 안 처먹히는 상황에 있는데도 얘들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고 있는데. 혐한을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한국하고 일본하고 FTA 안 돼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중국하고 같이 이제 알셉. 전체적으로 알셉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열렸거든 시장이 사실상. 근데 지금은 이제 국교는 단절이 안 돼 있지만 사람의 이동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게 안 넘어가지만 이거 풀리잖아요.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 상품이 일본 들어가고 지금 일본 내 내수 시장까지도 확 조져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걔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든 폄하시키려고 심지어 중국은 한국 문화가 지들 거라고 우기려고 손흥민도 손오공의 후손이고 손오공은 원숭이잖아 이 새끼들아. 김연아도 지들 조선족이고 뭐 세종대왕도 뭐 조선족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화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처롭기도 한데 쟤들이 저런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반감만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이 소구성, 희소성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본 얘기는 네. 일단 올림픽이 작살났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스가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 그리고 스가가 구원군으로 끊어들였던 고노다로가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혐한에다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틀려먹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는 손흥민이고,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산 떡볶이고, 네.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인 거와 마찬가지로 니들이 아무리 혈험한을 조성하려고 해도 일본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게 더 이상 안 먹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 올림픽을 취소하면서 하는 경제적 손실은 일본 돈으로 4조 5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7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32년짜리까지 끌고 나가시면 그러면 더 여기에 이제 한 120조 원 보태갖고 200조 원 처발라서 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는데 니들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때도 니들 코로나 앓고 있을 거야. 절대 못 벗어나 한국에 손 안 벌리면 아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때까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가능. 하면 존재한다면 일부 한반도 이외의 제외 부속 도서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는 네.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그 넓은 땅에 설마 한 톨도 안 남고 다 가라앉겠어? 군데군데 좀 남는 데는 있겠지.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령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도쿄 올림픽이 니들이 치를 수 있었던 마지막 국제 행사였는데 이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본에서 25년 오사카 엑스포 없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예언을 송작두가 해드리겠습니다. 악플 올림픽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